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자 취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네, 영어 알파벳 6글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WORKTV, 워크TV, 자, worktv.or.kr 하시면 직업 방송의 다양한 정보들을 모두 무료로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왜 내가 서류 강탈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뭘 준비하면 합격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worktv@yna.co.kr로 메일을 주시면 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잡정보센터 보시면서 그 궁금한 점이 생겨도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생겨도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네. 제가 빠르게 응답을 최대한 빠르게 응답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바로바로 지금 이 시간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방송 잡정보센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자, 답답해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저희가 마련된 코너 왜 떨어졌나 시즌 2 오늘 이번 주의 마지막 토탈 파이널 시간인데요. 네. 대한민국 취업 컨설팅계 최고 쌤들과 또 함께하죠 오늘. 네, 오늘 최고의 쌤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국내 유일무이한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위포트의 김태성, 조민혁 그리고 홍기찬 간사님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태성 쌤, 예, 이제 오늘 마지막 마무리 날인데요. 예. 어떤 각오의 한마디. 각오의 한마디요? 근데 자꾸 오늘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뭐 이 친구는 어제 그 방송 끝나고 또 제가 차를 한잔 사주면서 어제 메뉴가 뭐였어요? 어제는 제가 좀 더 비싼 걸 먹고요. 일반적인 그 카페 라떼 사주고 저는 비싼 거 먹었어요. 그랬습니까? 예, 근데 예. 대신 이제 비싼 얘기를 해줬죠. 그랬군요. 네, 네. 예, 근데 뭐 방향을 이제는 잡아가는 것 같고 음. 이제 움직이는 일만 남았다는 그래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민혁 쌤. 네. 음. 어제 방송을 전 봤습니다. 어. 정말 저희 방송도 재밌더라고요. 어떤 이윤정 아나운서가 절실하구나. 어제 그녀가 봤죠? 굉장히 절실하구나. 갑자기 연기하는 거. 예. 이윤정 예, 연기가 저는 사실 이게 어.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나 싶을 정도의 어떤 어제 딱 이 내가 아는 이윤정이 맞나? 약간 피곤했었는데 주목빈보다 더 못된 악녀. 왕녀. 악녀. 내가 널 Right 찌르자. now. 그냥 Right now. Right 바꿔달라고. now 하는데. 바꿔달라고. 정말 아주 침착하고 대단한 이렇게 네, 하고. 맞아요. 대답 네. 잘했어요. 이미 어제- 현직자 같더라고요. 아주 매력 있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재밌었어요. 자 홍기찬 자, 기찬 쌤. 예 그렇게 그 희진 학생 보면서 주로 이제 승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오랜 기간 동안의 도전 통해서 쟁취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넓게 보고 다른 부분에서 또 새로운 성공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방송 보는 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취업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저런 게 문제란 얘기예요. 왜? 어떤 거요? 주희진 학생. 계속 고개 끄덕이는 거 계속 그냥 알겠어요. 모든 게 다 수긍하는 게 아닐 텐데 맞아. 약간 좀 몸에 배어 있는 그래요. 오늘 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또 저희가 그러면 얘기 먼저 나온 일단 김에 인사부터 주인공 하겠습니다. 만나봐야죠. 이번 주 왜 떨어졌나요 주인공 배화여자대학교의 주희진 취업준비생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날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든든한 마음이 생겼고요. 어제도 자소서의 문제점이나 면접에서 써야 될 소재 같은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요. 되게 그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선생님마다 다르게 다른 형태로 그 그쵸. 어떤 충격 요법이 있었는데 네네. 뭐 기분이 상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는 없었고 오히려 멘탈이 좋군요. 오히려 저한테 너무 필요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랬군요. 네. 네, 어떻게- 기찬 쌤과 그리고 네. 태성 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 쪽으로 지원을 맞아요. 해보라고 하셨고 예. 또 민혁 쌤은 은행권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정리를 좀 해봤나요? 네, 각자 조금씩 조사를 해봤고 네. 이제 은행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좀 여쭤봐도 되나 싶어요. 그래요. 그럼요. 되나 싶은 게 아니고요. 오늘 네, 마지막 날이기 여쭤봐 때문에 보세요. 여과 없이 다 네. 합니다. 예. 선생님도 자소- 지목해서 네. 하시면 돼요. 이 셋 중에 네. 골라서 하시면 돼요. 서비스업에 대해서 예, 그러면 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여쭤보고 싶으세요? 앞에 계신 두 분 선생님께 그래요, 먼저 여쭤보시죠. 여쭤보겠습니다. 자소서에서 스펙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고 기찬쌤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우선이 되기는 하겠지만 합격하신 친구들 그런 분들 보면은 자소서에 특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그럼 민혁 자소서, 쌤께서 네. 얘기를 해주실래요? 그 네. 반복적인 얘기예요.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은 그 고객과의 어떤 일화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고객이 왔는데 뭐 대화로 풀어냈다라든지 뭐 경청했다라든지 뭐 따뜻하게 응대했다라든지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요. 내가 제공하는 입장, 회사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러니까 해결자 역할들을 많이 이제 기술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주희진 학생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분들이 어떻게 썼나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합격하는 방법은 정말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정답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희진 학생의 강점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강점들. 그게 꼭 뭐 해결해야 되는 것만 되는 건 아니니까 자신만의 강점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입사 후에 직무랑 좀 관련을 시키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 사실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또 이제 조언을 해주셨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분하고 저랑 의견이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뭐 서비스가 됐든 은행이 됐든 제가 볼 때는 이제 주희진 학생의 강점이 그 긍정적인 어떤 그런 기운이니까 아마도 고객의 접점에 있는 부서들 또는 직무에서 일하시면 분명 합격하시는데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요. 태성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서비스 지원 합격자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줘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대부분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으로 접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으로서 나 여기 가면 정말 화려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한 친구들은 대부분 떨어져요. 근데 자소서를 보더라도 이 친구는 여기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원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환상이 없는 친구들이 일단 합격을 하고 그리고 나는 과거에 이런 것을 해봤기 때문에 미래의 회사에 입사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서비스에 필요한 것들 있죠. 고객 중심으로 고객이 뭘 원할까? 그리고 내가 이런 서비스를 했을 땐 저런 사람은 어떤 반응일까? 이런 것들을 다른 영역에서라도 경험해 본 게 있다면 그 경험을 살려서 이것이 쭉 이어져서 이 서비스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거다라는 것을 잘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합격해요. 맞아요. 네. 좀 도움이 됐어요? 네, 매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아마 본인 학교 친구들이 비서직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응시하고 많이 하죠. 그쪽으로 네. 취업이 될 텐데 그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쌓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쪽 분야 자체가. 아, 비서직이라는 네, 게? 비서직은. 하지 말란 거예요? 비서직은? 하지 말아라고 제가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졸업한 지도 그 기간이 좀 되긴 해서 뭐 기회가 있으면야 뭐 응시하고 면접 볼 수는 그러니까 있고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게 오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졸 비서직 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초대졸 김앤장이나 이런 데는 또 그런데. 이제 대졸도 있고 이제 주희진 학생처럼 이렇게 초대졸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커리어를 밟아 나가려면 대졸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있어서 그냥 당장 내가 취업이 급하니까 친구들 이쪽으로 취업이 되니까 그냥 글로 가서 첫 직장 시작해야지 이러다 그냥 시간 허비하다가 나중에 이제 경력 인정도 못 받고 또 다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유념을 해서 내가 정말 도저히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도 뭐 다 불합격이 됐다.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 선택으로 가지만 아직 뭐 주희진 학생이 그 정도로 열악한 여건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비서직군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이 얘기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나오세요 한번. 비서직만 또 올인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나오셔서 그러니까 뭐지, 말씀 폄하하는 나눠보면, 건 아니었고 네. 이제 아, 절대 본인의 어떤 폄하하지 않죠. 특성에 맞춰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초대조직이라고 해서 눈높이 낮추지 말란 얘기예요. 제 말을 그래요. 굳이. 네. 내가 나는 이 정도만 난 지원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네. 자, 기찬 쌤도 뭐 들어보죠. 그 아까 비서직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뭐 H 계열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대부분 쓰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지나면 그 회사 생활을 영속하기가 어렵고요. 전환 기회 자체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저는 비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휴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아르바이트 3개가 있었는데 그게 CJ 쪽에 미소지기하고 그다음에 스타벅스 그리고 아마 유니클로였을 거예요. 결국 뭐 요 3가지죠. 그러니까 CS 부서 그러니까 고객 응대 직군에 도전하는 친구들은 스펙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고객 응대 경험 자체가 많은 친구들이 쓰죠. 그리고 스펙이 높은 친구들은 애초에 그런 직무를 사실 선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신의 학생도 지금 스펙이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래 전공이 영어 통번역인데 어학 점수가 그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정상화시키고 중국어 관련돼서 본인이 좀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정상화시키고 그러면 내가 과거에 패션 매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타벅스처럼 CS 마인드 기준이 굉장히 높은 부서에서 진행했던 업무 경험
그러니까 다양한 현장에서 고객을 응대할 수 있고 또 패션과 관련된 업종에서도 업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학적인 부분과 CS 마인드 그리고 패션 이런 것들을 좀 결부지어서 잡아낼 수 있는 키워드가 면세 쪽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드 문제도 조금씩 해결이 되고 있고 하반기 면세 업종에서 현장에서 고객 응대하는 직군들을 또 뽑을 거거든요. 이신 학생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CS 마인드라든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좀 이미지는 이제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영업적인 역량과 결부짓고 중국어를 조금 가능하다고 하면 보강시켜서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직군에 좀 도전을 해보면 확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실제로 학교 내에서 일본어 토익과나 이런 뭐 중국어도 그렇고 네. 면세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오래 다녀요? 가면? 그 케이스 바이 부분까지는 케이스일 잘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직무가 단순 반복적인 일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그 입사는 하는데 뭐 길어야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매장에서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나 이제 가시더라도 최소한 한 1년 정도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내가 정규직으로 전환도 되고 그 대졸 직무랑 비슷한 그 커리어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금 지원하시는 직무들이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당장은 굉장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데 조금만 버텨 나가면은 커리어를 만들기 좋으니까 실제로 오히려 저희 학생들 보면 역차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졸 분들이 자기 선배가 미소지기부터 아마 태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소지기부터 시작을 해서 한 3년 정도 해당 사이트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매니저로 직무가 변환이 됐는데 선배 나이가 24살이에요. 여자분인데.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9이었어요. 남자인데. 이 친구 여동생이 27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출근하면서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서 결국은 퇴사했어요. CGV를 오래 다니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역으로 어떻게 보면은 주희진 학생한테는 그런 커리어가 도움이 저는 분명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 너무 힘들다고 그냥 나와버리지 마시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저기 우리 그 기찬 쌤이 좋은 얘기 했던 게 뭐냐면 그 통번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통번역이면 뭐 영어를 뭐 끝장나게 하겠네라고 잘하겠다. 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토익이 뭐 700점이에요. 이게 애매한 점수를 얘기하면 뭐 되게 좀 이게 학교가 어딘데고 했을 때 초대졸이라는 걸 그럼 학교 때문에 그랬나라는 선입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깨기 위해서라도 영어 점수는 좀 보여주기가 될 수도 있겠 너무 길게 그리면 안 되겠지만 영어 점수를 좀 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보면 그 네. 스피킹 위주로 지금 뭐 토익을 길게 잡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단기간에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어제 면접을 하다 보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간으로 집중해서 확 올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스피킹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맞아요. 서비스를 주로 하는 그런 기업들 요즘에 공고 나는 것들 보면 토익보다는 스피킹 위주의 점수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킹 많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에 더불어서 요즘 기업들이 완벽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 회사 내에서의 직무 이동의 기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 선생님이 아까 이제 우려의 말씀을 주셨지만 또 저는 반대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비서로 들어가서 CJ 있었을 때 제 밑에 직원도 인사팀에 있는 제 직원도 그렇죠. 네. 비서에 있다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친구도 외국계 기업에서 벤츠 쪽에서 비서로 있다가 굉장히 승승장구 다른 직무로 이동하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막혀 있다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진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희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항공사 쪽으로만 치중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는 서비스업과 또 은행권 같이 병행을 하려면 또 시간이 또 그만큼 바쁘죠. 바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먼저 기찬 쌤께 그래요. 물어볼게요. 이런 거좀 잘 정리하자. 네, 앞으로 좀 스케줄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 스컵을 넓힌다고 하면은 이제 승무원 오랫동안 준비했던 친구들이 연습 과정들은 그러니까 뭐 어떤 산업이라든가 뭐 지식적인 부분들보다는 내가 이제 현장에서 기내 현장에서 고객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민혁 쌤이 이야기하셨겠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계속 긍정적 피드백을 주죠. 이제 그런 습관들이 지금 배어 있거든요. 이건 좋은 거예요. 어차피 뭐 영업 직군에서 업무 진행하다 보면 필요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행원으로 만약에 이제 텔러 직군으로 이제 본인을 도전하게 되면 일반적인 금융시장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내수 경계라든가 어느 정도 기본기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면세 쪽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학적인 부분들이 지금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공부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신문 같은 거 보면서 경제 동향이라든가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뭐 미국 금리 올라갔고 또 올해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고 부동산 관련된 막 뉴스들이 요즘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기본기 정도는 따라가는 노력, 그리고 어학 실력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제 몇몇 대기업들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뭐 호텔신라나 이쪽에서 채용이 있을 거고요, 웰스토리나. 그럼 거기서도 또 인적성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가적인 노력, 요 정도만 좀 생각하고, 면접 연습은 글쎄요, 저는 이미 뭐 승무원으로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지식적인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 정장 차려입고 인사 연습하고 이런 거 이제 그만하시고요. 책상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요. 민혁 씨. 네. 저는 주의지 면접 본 적이 있으세요, 실제로? 네, 항공사 한번 면접 본 적 있습니다. 홍콩 한국이었나? 이번 상반기에는 홍콩 보고 작년에는 몇 번 갔다 온 적 있어요. 아, 그래요. 항공사 예. 외에도 있으셨던 거예요?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면접? 항공사 외에는 본 적 간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네. 사실 주희진 씨는 면접을 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홍기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물론 맞아요. 이제 경제적인 것도 좀 알아야 되고 만약 은행권에 간다면, 근데 그게 요새는 좀 채용을 획일화된 인재를 뽑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을 좀 많이 채용을 해서 주희진 씨 같은 분도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그냥 쉽게 얘기 드리면 전무하더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긍정적이고 좀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공채 아니 뭐 된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요. 공채 뭐 전혀 은행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친구였는데 그냥 해외 나가서 취업하려고 준비했던 그 한국 외대 뭐 말레이시아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은행 가서 일을 또 잘하고 있어요. 보면 전혀 경제적인 지식이 없는데, 근데 그분의 강점은 약간 느낌이 저런 그 멘탈이 강한, 밝고. 욕을 해도 욕하는지 모르는. 그냥 나한테 욕하는 건가? 약간 좀 그냥 무난한,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라 서류 단계에서 좀 그 넘기가 좀 어렵겠지만 저는 그 단계만 어떻게든 넘기 위한 노력만 해주시면 면접에 가서는 저는 그렇게 문제 없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두 선생님 좋은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예. 다 공감하고 지금 일단 그 어디로 달려야 될지 자체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확대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직접 한번 적어보시는 것, 리스트업을 해보시는 것, 이거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길게 말고 한 3주 정도만 잡고 스피킹 좀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시험도 딱 한 번으로 끝나겠다 말고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시험이 실력이 늘어서 성적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익숙해지면서 성적이 오르는 것도 있거든요. 3번 정도 본다. 딱 3주 정도에 끝내자라고 생각하고 그거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그 말씀하셨듯이 인적성 그리고 자소에 대한 준비를 8월까지 빨리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하실 때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적성 준비해라 뭐 해라 그러면 이거를 병행하셔야지. 그러니까 어학 점수도 이제 홍 선생님께서 이제 취득해라 뭐 인적성도 해라 그러면 그럼 어학을 내가 7월 중순까지 하고 그거 끝나면 또 인적성 해야지. 그리고 인적성 끝나면 또 어학은 까먹어요. 취득했던 거.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거를 하루 일과를 또는 일주일 단위로 나눠서 오전에는 어학 점수 따고 오후에는 뭐 인적성 하고 또 뭐 저녁에는 자소서 쓰고 이거를 좀 병행해서 저는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우물만 파면 안 되겠네, 그죠?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아마 상반기랑 또 뭐 그렇게 별반 차이 없으실 거라고 좀 판단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희진 씨가 우리 뭐 여기 가수 홍진영 씨라고 돼 있는데 좀 웃는 상, 딱 봤을 때 그게 웃는 기본적으로 웃는 상. 그러니까 물론 가끔은 좀 이제 억지로도 웃는 느낌도 드는데 좀 궁금한 게 어떤 속의 열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이렇게 웃는데 네. 속의 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되게 뭔가 하는 사람네. 집에 가서 뭐 이렇게 한을 푼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안 그런 척하는데 혼자 있을 화내본 때 적 그걸 없죠. 참는. 아니요, 저도 화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 제가 듣는 입장이니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그래서 후배들이 본인을 어떻게 평가해요? 후배들은 친구처럼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후배들이 있는데 주희진 학생을 무서워하거나 이런 정도 있나요, 본인이? 무서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웃지 않으면 약간 싸나운 느낌도 있어서. 네, 근데 전 궁금한 게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우리가 되게 저분은 긍정적이고 모든 피드백도 좋게 한다고 하지만 그게 참는 거면은 스스로도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끔 이제 어떤 그 표출할 본인의 그 필요가 표출할 때 있어서 표현 같은 것도 좀 더 솔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네. 일단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웃는 상에 대해서 그쵸. 쌤들마다 좀 그 갈렸어요. 관점이 저희도 뭐 엇갈렸었는데 둘도 그랬는데.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여기가 민혁 쌤부터. 특히 민혁 선생님이 웃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희진 학생처럼 웃으면 합격하죠. 네,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적했던 건 웃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 고개 끄덕임. 그러니까 주변 옆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계속 끄덕이는 거는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이 얘기인지 타이밍이 이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좀 비판적으로 진지하게 들어야 될 상황인데 계속 예를 들어서 뭐 집단 면접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팀을 나눠가지고 이제 디베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로는 내가 우리 팀의 입장을 대변해서 상대방을 좀 공격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계속 그냥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러면은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원자는 좀 소신이 없지 않나? 같이 일을 할 때도 소신이나 어떤 좀 자기의 생각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저 친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임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웃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들이에요. 신입사원한테. 사실 뭐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1분 자기소개 이런 거 듣지도 않으세요. 임원분들은 기본적으로 게을러요. 아마 홍기찬 쌤도 이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게 성향이 게으르다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할 게 너무 많아서 하루에도 그러니까 빨리빨리 끝내주시길 바라거든요. 지원자가 뭔가 좀 끌어나갈 때 근데 뭐 비유하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준비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모습이나 긍정적인 모습을 상당히 선호한다 임원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 좀 강점이 있다고 봐요. 네. 태훈 쌤도 동감하시죠? 그 면접을 보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크게 그 면접에 합격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덕목이 있다. 하나는 미소, 하나는 끄덕임.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기계적인 미소와 끄덕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면접을 보면서 보여요. 그게 저 친구가 진짜 듣고 있으면서 끄덕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건지. 그럼 기계적으로 하는 친구들 보면 가끔 장난기가 활동해서 면접하다 말고 자, 옆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근데 끄덕이긴 했지만 안 듣고 있었거든요. 얼굴 빨개지면서 당황한다고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끄덕임, 미소 이런 것 면접관들이 다 아니까요. 진짜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면 끄덕여지는 거고 아니면 갸웃해지고 그러니까 내 자세를 연습하지 말고 진짜 듣고 그 솔직하게 나의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미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동의할 수 없다거나 뭔가 힘든 과정을 얘기할 때도 웃으면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그걸 진심으로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인상이 조금 살짝 어두워졌다가 다시 미소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 항공사 승무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외국인한테 커피를 쏟았어. 근데 환하게 웃으면서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외국인들은 화가 더 나죠. 이 사람들은 왜 웃으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 오히려 찡그려줘야 되는데. 소주를 말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심 있는 나의 표정, 나의 자세가 나와줘야지만 면접관들은 그것을 인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요. 우리 기찬 쌤이 또 이런 거에 대한 또 이미지에 대한 일각이 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뭐라고 하실 거예요? 본인은 전혀 의외라는 이미지는 그냥 뭐 제가 보기엔 다 멀쩡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멀쩡한 부여가 뭐야? 훌륭하다고요. 그러니까 고객 응대할 수 있는 느낌, 뭐 거기서 문제점이 있고 뭐 취업에서 그런 거 별로 저는 신경 안 썼으면 좋겠고 희진 학생한테 어떤 선입견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텔러 직근 같은 경우에는 4년제 친구들도 되게 많이 도전해요. 그러니까 본인 학교 이름을 보고 여기가 4년제야, 2년제야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쟤는 나이를 보니까 지금 4년제인가? 아닌가 보네. 근데 또 영어 통번역이 너하고 왜 이렇게 났지? 그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공부 되게 기네. 뭐 했어요? 승무원 준비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내비치냐면 그 이제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승무원에만 도전했다라고 하면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승무원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이 구직 필드에서의 어떤 그 화려함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승무원이라는 화려한 이미지에 굉장히 몰두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공부보다는 그런 연습을 많이 진행했던 친구인데 행원으로 입행하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어찌 보면 전문화된 금융상품을 팔아야 되고 대출 규정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그 면세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마케팅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화 고객들 유커들을 직접 응대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은 과연 가능할까?
그거는 미소 하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닌데 뭐 그런 그 실력을 보겠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본인은 분명히 또 웃으면서 편안한 표정으로 내비칠 텐데 그거는 저는 걱정하지 않는데 거기 나와 있는 우리 컨텐츠 그 컨텐츠 자체가 이제 너무 좀 우리 쉽게 말로 미약하게 들리게 되면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우리하고 따라올 만한 친구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민혁쌤께서 얘기한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팀원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사이트는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막내 사원으로서 고객 응대할 수 있는 투철한 CS 마인드가 있는 친구들도 필요해요. 근데 본인한테는 약간 그런 선입견을 보고 바라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형들을 보면 재학생 그 롯데에서 이제 스펙테클 이런 거 하는데 최종 합격을 했는데 걔는 대학교를 중간 졸업 안 했어요. 3학년이었고요. SK 바이킹 최종까지 올라가서 안 된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고졸이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은 사회 경험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학교가 뭐 초대졸이니까 못 간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본인을 바라보는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노력들이 좀 병행되면 더 우리가 써야 되는 앞서 부분이 얘기한 편안한 있어야겠죠. 본인의 그런 애티튜드와 그래요. 더 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희진 씨가 초대졸인데요. 희진 씨가 출연하는 걸 보고서 많은 초대졸 그 학생들이 그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쌤들께서 이 초대졸 취준생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하는 그래요. 실수들 이런 점들은 좀 안타까웠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진 씨에게 또 신의 한 수까지 덧붙여 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민혁 우리 쌤부터. 말 달라 그래 짧은 시간에. 네. 농담이고요. 절판기네. 저는 주희진 학생은 굉장히 그 기특해요. 제가 만났던 초대졸 분들 보면 그냥 그 기대치를 본인이 스스로 낮추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마 본인 친구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냥 아예 지원을 안 한다거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 눈턱을 낮추는 거죠. 근데 주희진 학생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구직자분들은 분명 잘 될 거고 다만 그 지원 모집 요강을 잘 보셔서 명확하게 4년제 대학 학사를 요구하는 데는 필터링이 될 거예요. 그거는 명확해요. 우리가 아무리 뭐 조언 드렸던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어도 모집 조건 자체가 4년제 대학생을 뽑는 직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 3급 공채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학위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곳은 어디든 쓰셔도 저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요. 조금 그 열어놓고 지원을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블라인드 그렇죠. 테스트 하시는 네, 때 얘기했기 네.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아까 송 쌤이 얘기한 것처럼 김 쌤, 그게 좀 그런 어떤 인식이 좀 남아 있잖아요, 아직도. 예, 남아 있죠. 예. 그 희진 씨는 몇 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했어요? 전 졸업 이후에 준비하기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그래 보여요. 그래서 전문대 학생들이 그 4년제와는 달리 좀 서둘러야 되거든요.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취업, 내가 어떻게 진로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1년 내로 좀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1년, 2년 다 채우고 나서 그때서부터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오히려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초대들 출신들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희진 씨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간절함이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간절함, 그러니까 항공사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취업 자체에 대한 간절함이 조금 더 보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내 상황이 그닥 간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취업을 위해서는 스스로 나 지금 내가 그 집안을 일으켜야 돼라는 생각 정도로 간절함을 스스로 이렇게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면접관들한테도 나 정말 여기 하고 싶어라는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받은 느낌은 그냥 편안하고 여기 뭐 안 해도 뭐 돼 이런 정도의 느낌이어서 예, 그 간절함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홍 쌤만 듣고 마무리 짓죠. 예.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뭐 학위 타이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자존감이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학생인데 이 친구가 고졸로 이제 졸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상고 쪽을 졸업을 하고 은행 쪽에서 한 3년 정도 회사 생활하다가 지금 이제 또 다른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업 취업을 도전하고 있어요. 공기업 취업을 도전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느낌이
제가 뭐 현장에서 만나는 그 어떤 명문 대학을 나왔던 학생보다 훨씬 더 애티튜드도 좋고 통찰력도 있고 지식도 훨씬 더 뛰어나요. 그쪽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뭐 고등학교 때 조금 뭐 상황이라든가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4년제를 못 갔으니까 나는 뭐 인류는 될 수가 없고 나는 항상 이류일 거다. 그런 식의 생각은 이제는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채용의 트렌드도 좀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작아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들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이 선생님들이 해주신 그걸 자양분으로 삼아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제 좀 아쉽지만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1분 카메라 보시면서 나흘 동안의 어떤 소감, 소회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또 이 표현을 잘하시기 때문에 어떤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네. 정말 늦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이미 합격의 첫걸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벌써 들고 있습니다. 꼭 합격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부모님께도 꼭 효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굉장히 의외로 담백하게 눈물을 흘릴 것 같아서 내가 좀 눈물 걱정인 것 흘리려고 같은데. 걱정했는데. 그래, 아무튼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갈수록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좀 감사합니다. 웃음만 너무 많지 않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해준 그 조언으로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흘 동안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 좋은 그리고, 조언 예. 해주신 세 분 쌤 감사합니다. 2부에서도 함께합니다. 네, 자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우리 누리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을 우리 세 분 쌤과 함께 자세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의 궁금증이 폭발했던 주제 네. 공기업 채용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자, 1부에 이어서 취업 컨설팅계 어벤져스 쌤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함께 하겠고요. 자, 공기업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 어떤 점들일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의 학생들 질문 지금부터 함께 볼 텐데 첫 번째 질문 네. 푸른 나그네의 질문 우리 이윤정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제가 잠깐 읽어봤었는데 네. 이번 쌤들한테 엄청나게 혼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공기업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학력 스펙이 상상 초월을 할 정도로 좋고 머리도 엄청나게 좋고 토익 점수도 최하 900 이하로 상당히 좋고 또 외국어도 3개 국어 이상은 기본이고 학교 다닐 때 전교 1, 2등 할 정도로 공부도 잘했으며 대학교 가서도 장학금 받고 다닐 정도였고 자기소개서도 참고 없이 자기 머릿속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쓸 정도로 문장력도 좋고 면접에서도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이 조리 있게 말 잘했겠죠. 경력도 상당히 많겠고요.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누구에게 물어봐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감히 여기에다 묻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방송이어서 화는 못 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물어보신 거니까 저희가 들어보도록 답을 하죠.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네. 홍기찬 쌤부터 과감 없이 답해 주세요. 예. 좀 많이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여기 보면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2등 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취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의대가 있거나 안 그러면 로스쿨을 준비하거나 고시 쪽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뭐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실 필요가 없고요. 3개 국어 이상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 외교관 중에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 생각은 갖지 말고 공기업에 지금 NCS 관련된 부분이 그다지 뭐 이제 학별이라든가 블라인드 채용이 이제 가속화될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더 아마 크게 횡전게 될 거니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질문하기에는 본인 스펙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취업이 안 되겠지 네. 방패막을 찾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고 구직 활동을 좀 했던 스터디원들하고 좀 같이 조인해가지고 좀 뛰어보면 이 정도면 내가 좀 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식의 생각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우리 민혁 쌤도 한 말씀 첨언해 주신다면. 이 질문이 없네요. 그러니까 조리 있게 말 잘하겠죠인데 일단 그래서 느껴지기에는 이분은 일단 문과생이실 것 같고요. 공대생 같지는 않고 본격적인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냥 구직 활동을 하려고 막연한 그냥, 어떤 그쵸, 걱정을 그냥 하고 학생. 있는 그래서
학생 입장, 문과 입장이라면 이런 생각 저는 하실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은 들고 이분이 되게 이상한 분은 아닐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부분 맞아요. 저는 이분 말이. 그러니까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펙이 좋은 분들이 입사하는 몇 개 특수한 공기업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인국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런 그러니까 관광공사 이런 데는 뭐 거의 코트라를 10명에서 한 20명 정도만 뽑고 경력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래. 이분 얘기가 또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또 한전이라든지 다양한 훨씬 뭐 많죠. 연금공단 맞아요. 지금 채용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또 다양한 탄탄한 공기업들 많으니까 이게 꼭 사실만은 아니다. 좀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태준쌤도 첨언해 주세요. 예, 푸른 나그네님 혹시 이런 사람 알게 되면 저한테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예, 제가 인성 검증한 후에 조현옥 인사수석에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입각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사람 없고요. 예, 용기 내서 하십시오. 하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어쨌든 우리 푸른 나그네님은 저희가 짧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신감을 가지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이죠. 예, 전 뭐예요? 이게 한 줄밖에 없어요. 꺼몽아우님, 직무와 무관한 전공자로서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짧고 굵네요. 아주. 짧고 굵습니다. 이거 일단 이제 역순으로 우리 역순으로. 태웅쌤부터. 태웅쌤. 예, 이 친구는 이제 지원 분야가 어디냐가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원 분야에 없어.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직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공이 중요한 직무인데 내가 전공과 관련 그 직무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원하지 마시고요. 예,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 NCS 홈페이지 가 보면은 거기에 이런 역량이 필요합니다라는 걸 잘 정의해 놓고 그래요. 있거든요. 그거 위주로 기초 직업 기초 능력이 무엇이고 지식이나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가 무엇이다 다 잘 정리돼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게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직무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공하고 연관이 꼭 돼야만 하는 직군이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되는 직군이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단정을 줄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이분이 이공계라면 불가능합니다. 일단. 이건 그냥 예, 안 되는 공대생이라면 직무와 전공이 명확하게 매칭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자공학과가 아닌데 한전에 갈 수는 없고요. 예, 내가 뭐 전혀 관련이 없는 과다. 그러면 아예 필터링이 되고 문과는 상관이 없어요. 전공이. 다만 전공과 관련은 없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험 또는 경력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 주신 분이 지금 뭐 4학년이라든지 본격적인 취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험을 또 쌓기가 지금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공기업에 올인하시면 기간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사기업과 병행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기찬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전공과 무관하게 채용을 하는 직군은 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영업이 되겠죠. 그래서 영업 직군은 뭐 전공 선호도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뭐 학생의 지금 직무라든가 전공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아마도 뭐 상경계가 아니고 그다음에 취업과는 저는 무관한 직과 전공을 쌓다 보니까 이걸 활용해가지고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올렸을 것 같으니까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 영업 직군을 생각을 하시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대생들 중에 공학이 좀 본인하고 맞지 않아서 새로운 직군을 좀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본인이 전공을 좀 뛰어넘기 위해서 단순히 내가 역학이 어려워서 재미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본인의 또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전공을 뛰어넘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쌓아야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엔바이런? 댓글 엔비론님 엔비론. 댓글인데요. 일단 두 가지로 질문이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기업의 분위기가 뭔가 조직 분위기가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들어가야지 정규직들에게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아직 NCS를 한 번도 보지 않았고 또 인턴 혹은 계약직으로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래서 따로 NCS를 공부해서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게 힘든지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혁쌤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가장 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못 많이 알고 계시는 거고 딱딱하다?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보수적이고 사기업보다 훨씬 유연하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딱딱한 조직들도 굉장히 많고 의외로 그렇죠. CJ 같은 경우에 유연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당이라든지 뭐 지주사 이런 데는 태동생 계셨던 데는 되게 보수적이고 정말 상명하복 이런 게 또 되게 강하고 이래서 모든 회사를 뭐 이해는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굉장히 그 친숙한 콘텐츠들을 많이 만드니까 뭐 그리고 복장 자체도 자유로우니까
아주 유연한 조직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렇지 않은 또 사업부들도 있어요. 뭐 방송 사업부라든지 이런 데는 또 위계 질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모습 가지고 저는 판단하시면 오히려 공기업 가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해서 또 퇴사하는 분들도 많고요. 두 번째는 NCS 시험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공기업 준비는 NCS가 거의 70%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건 뭐 누차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면접도 중요하고 서류 단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입 장벽을 서류 단계에서 워낙에 낮춰놨기 때문에 필기 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떨어뜨려요. 뭐 그 코레일 같은 경우에 한 2만 명 정도가 응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인원을 또 면접까지 보지를 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던 간에 NCS 시험 준비는 여러분들이 빨리 시작을 하실 수 있다면 득이 되지 않을까. 좀 많은 양의 준비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기찬 쌤, 뭐 실제로 그게 어때요? 이게 이 친구 얘기한 것처럼 뭐 조직 분위기 이제 들었고 저희가 공기업 들어가기 전에 뭐 인턴이나 계약직 해야지 뭐 정규직 더 좋은 건지 뭐 유리한 이런 거 건가요? 같아요. 실제로 공기업에서 인턴했던 부분들은 당연히 그 해당 공기업이나 비슷한 공기업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드밴테이지가 되죠. 그런데 지금 재학생도 보면 이제 공기업 인턴을 지금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인턴은 그 인턴 생활 통해서 그 직원, 그 인턴 사원들이 일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공기업들이 인턴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흡수해 놓고 뭐 특별히 시킬 일이 없어요. 그럼 이제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턴을 했지만 뭐 거의 업무 자체를 못하고 과제조차도 미처 안 주고 그냥 거기서 너 취업 준비해 뭐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인턴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인턴 이력이 있어서 아마 그쪽에서 기대치를 갖고 무슨 업무 해봤어 이렇게 물어볼 텐데 할 이야기가 조금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가지고 인턴 결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NCS 시험은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G4 시험이라든가 현대자동차에 나오는 자료 해석이라든가 정보 추론은 우리가 그냥 통계청 같은 데서 언제나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고요. NCS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한전이라고 하면 그 한전, 송전, 배전과 관련된 코드 넘버들을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비슷한 업에서 경력을 쌓았던 친구들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 훨씬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독해 속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 자체가 직무에 좀 적합한 능력을 보기 위해서 디자인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기업을 보면 재학생들은 오히려 경력자들, 올드루키들이 또 이 시험을 제법 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고 고려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훈 쌤도 한 말씀 걷어주시죠. 예, 그 이게 변수,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조직 전체 문화가 어떻다 하더라도 매니저를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뭐 CJ 지주사 말씀하셨지만 제 직원들, 제 팀원들은 굉장히 천국과 같은 생활을 했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뭐 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뭐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매니저를 맞다고 누구 하겠습니다. 만나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일반적으로 어떠냐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직선으로 놨다. 외국계 기업, 일반 우리나라 기업, 공기업 이렇게 놨을 때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상당히 공무원 쪽에 가까운 건 맞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런데 예전보다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알고 있던 선입견만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변화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문화의 변화는 빨리 안 되더라고요. CEO가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여도 사람이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구성된 그 조직의 문화는 빨리 그렇죠.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공무원 쪽에 가깝다 정도로 생각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업무 집중도라는 것에도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IBM에 있었을 때 이제 한 50여 개 기업에 그 비즈니스 컨설팅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제조업소부터 그 외국계 기업, 뭐 일반 그 인터넷 기업 이런 데 다 돌아다녀 봤는데 확실히 그 경직돼 있고 상대적으로 경직돼 있고 상하 위계가 있고 갑 마인드가 있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갑은 이제 그 우리 파트너에 대한 갑 의식도 있지만 그 같은 직원들 내에서도 내가 더 윗사람인데 까라면 까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되게 안타깝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NCS 공부에 대해서는 그 홍 쌤도 말씀하셨겠지만 그 공기업 쪽은 그 삼성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쉽죠. 그죠? 좀 쉬운 편이고 대신 아니죠. NCS 문제 훨씬 더 어려워질 때도 근데 많아요. 그 차이가 있다면은 용어들이 그 문제 나오는 용어들이 그 직무 용어들을 좀 사용하고 직무 발생 상황 좀 고려하고 도표를 보여주더라도 실제 한전이면 한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표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인적성 준비하는 것에서 플러스 이 기업이 어떤 류의 비즈니스를 하는가 이것도 같이 고려하면서 준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탈스펙을 뭐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 우리 구직자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이제 채용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회사들 위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채용팀에 있을 때는 태용생도 그러셨겠지만 보통 채용팀에서 채용 유형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졸 신입들끼리만 경쟁할 수 있도록 대졸 신입사원 공채 뭐 100명 그리고 그 경력직만 딱 뽑는 경력사원 채용 그리고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해외 유학생분들을 위한 또 채용 그러니까 각각의 전형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 벽을 허물어 버리고 그냥 우리 입장에서 일을 바로 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들 지원해. 그러니까 대졸 신입 경력 이런 거를 완전히 그냥 그 융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전혀 모르면 이제 구직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럼 내가 과거에 놀았던 학교라든지 학점 이런 거 안 좋더라도 진입 장벽이 낮아졌으니까 나는 무조건 도전할 수 있겠구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공기업이겠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착시 현상이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시장은 결국에는 이제 능력을 얼마나 빨리 갖췄느냐, 빨리 내가 눈을 떠서 역량을 보유했느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직을 하면서 자기의 역량을 쌓아가는 판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우리 구직자분들이 내가 신입 지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 역량이 부족하시다면 사실상 공기업 입사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걸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 저는 민혁 선생님 되게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건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친구하고 경쟁하면 내가 밀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블라인드라면 서울대가 이제 안 보이고 건대도 안 보여요. 근데 문제는 내 건대 선배들. 한 2년 차 나보다 경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또 나의 앞자리를 맡게 될 거예요. 그래서 채용이라는 건 어차피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쫑지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가 지금 전자통신과를 다니고 있는데 공기업 ICT나 통신 분야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 분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실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알게 되면 좀 더 준비할 수 있고 열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분야에 취직하신 선배들도 없는 것 같고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울지 네. 마시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웬만하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화를 안 내는데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열받는 거죠. 참 미련하면서도 바보 같은 짓. 제가 이제 문과생이라면 화를 안 냅니다. 문과생이라면 제가 진짜 뭐 건강보험공단 뭐 요양직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면 그럴 수 있는데 전자통신이면 내가 정말 하던 연구라든지 소프트웨어가 됐든 뭐 하던 프로젝트 관련된 걸 내가 할 텐데 그리고 정 모르겠으면 선배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모르겠다. 가보면 돼요. 내가 직접 사무실에 가본다라든지 점심시간 때라든지 한번 봐서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채용 설명회도 있고 또는 지금 뭐 SNS라든지 유튜브나 이런 데 조금만 검색해 봐도 현직자들의 직무 소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공개가 돼 있는데 아마도 본인이 그런 거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절실함이 부족하지 않나 지금 현재 상황. 네.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느껴집니다. 자, 기찬 선생님도 네. 우리 IT 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을 주시겠어요? 전자통신으로 전공했으니까 회로하고 통신하고 같이 배웠을 거예요. 통신 분야라고 하면 공기업에 대한 비중이 크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뭐 이동통신사. 그런데 이 통사들도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서비스만 하기 때문에 기지국 관련된 기술이 그다지 많이 투자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외적으로 그냥 통신과 관련된 하드웨어 메이커를 만드는 그런 제조사들을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공기업 ICT도 그다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한전이라든가 한성 같은 이렇게 국가산업 인프라와 관련된 공기업이 채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스코프를 좁히기보다는 민간 분야로 가는 게 본인의 전공으로 봤을 때 확률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통신보다는 기본적인 회로 개념이 중요하니까 반도체라 하더라도 뭐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비메모리 사업부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회로했던 친구들도 많이 뽑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자동차도 이제 전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패키징 모듈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과거에는 기계를 많이 뽑았다고 하면 또 거기도 회로했던 친구들을 많이 데려가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구직 자체에서는 확률이 올라갈 것 같고요. 교수님들이나 뭐 학교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컨택을 해서 전체적인 좀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조언도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태성 쌤 한 말씀 해주시죠. 전자통신을 전공했던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일반 기업인 경우에는 그 이 ICT를 기반으로 이것 자체가 비즈니스가 되는 곳, 이것이 자체가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운영 관리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공기업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로 비즈니스를 한다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지원하고 운영 관리하는 그런 쪽에 많이 직무가 열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전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두 개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하드웨어 부분은 이제 전력통신 쪽에 뭐 전력 제어 인프라라든가 송 배전하는데 전력 제어라든가 배전 지능화, 원격 검침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을 거고, 내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하고 싶다, 정보통신 쪽으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자결제라든가 모바일 오피스 뭐 이런 식으로 후선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그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것, 이것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했던 부분이 하드웨어 쪽에 조금 더 관심 있고 초점을 맞췄었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지를 그래요. 가지고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빠르게. 이제 시간 관계상 어랑매님의 어랑매님을 먼저 보고요. 네, 시간 먼저 남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나머지 거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두 곳을 퇴사한 이력이 있으신 분의 사연인데 경력 사항에 이제 공기업 지원을 위해서 현재 직장을 퇴사하고 준비 중입니다. 근데 경력 사항에 대기업 근무 경험을 적을지 말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민혁 쌤부터 얘기해 주시죠. 제가 말하는 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특이한 게 아니라 지원자의 최소한 30%에서 많게는 50% 정도, 문과면 50%가 넘을 수도 있어요.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경력을 가지고 이제 공기업으로 입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앞에 봤던 사연들이 굉장히 초라한 거죠. 네, 앞에 뭐 인턴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그런 고민을 하신 분이랑 이렇게 대기업도 지금 보니까 영업하고 금융 쪽 또 직무도 보면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했던 금융 쪽도 있으셨고 네. 또 선호하는 필드에서 있었던 영업 경력까지 있어서 정말 이런 채용하는 올드루키들이 사람들은 많구나.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신입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기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뭐 기재하셔서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전 직장에서 어떤 뭐 불미스러운 일이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됐거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뭐 팀장하고 불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연봉 때문에 내가 퇴사했을 수도 있는 거고 지방 근무가 싫었을 수도 있는, 그건 여러 가지 이유 뭐 상관이 없으니까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다 지금. 그리고 더욱더 이런 성향은 강해질 거라고 얘기했던 지금 몇몇 분들이 표정이 어둡네요. 그래, 취업 준비생들이 이게 현실이다. 들이 네. 좀 진짜 긴장을 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세훈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졸업을 해서 제 주위에 채용하는 친구들은 올드 루키에 대해서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예, 이 친구들 우리 그 채용을 진행하기 전에 기획서를 내는데 기획서의 첫 문장이 그거거든요. 비즈니스에 얼만큼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찾을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지속적으로의 충성도에 대한 굉장히 의구심이군요. 그렇죠. 그게. 지속적으로의 방점이 많이 요즘에 찍혀요. 중심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욕심나는 친구라도 오랫동안 일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안 뽑겠어. 이런 자세가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는 우려는 돼요. 본인이 우려하는 바 저도 채용이라는 관점에서 우려가 돼요. 그렇지만 속이지 마시고 사실대로 적으셔야죠.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대신 방어책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두 개의 경력이 다 합쳐서 만약에 6개월이 안 된다.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 공백기에 대한 것도 이제 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실대로 얘기하고 대신 이제 내가 왜 이직을 하게 됐는지 그 이직 사유에 대해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직 사유 정리할 때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내가 이 조직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이직을 하게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침 새롭게 지원한 회사에서도 있을 법한 일이야 라고 하면 우리도 안 뽑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 사유, 솔직하게 말하고 이직 사유에 대해서만 조금 그래요. 신중하게 그건 준비를 회사별로 하셔라.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모든 인사 담당자가 다 이렇게 김태형 쌤처럼 정말 자애로우시고 네, 정말 우리 회사에 오래 다닐 사람 정말 뽑기를 원하는데 저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직하시는 분들이 취업이 잘 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엊그제 제가 만난 저희 현직자분도 여자분인데 4년 동안 벌써 4번째 직장이에요. CJ를 퇴사했어요 그날. 문제가 있는 네, CJ 헬스케어를 퇴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CJ가 지금 쉽지 않아서 자기는 빨리 결정해서 다른 외국계로 갔다. 그러니까 뽑는 사람도 결국에는 태정 쌤이 말씀하신 이런 조직 정착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업계도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 직원의 정착성이나 적응력보다도 조금이나마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를 지금은 좀 더 우선적으로 본다는 게 좀 안타깝긴 저도 한데 네. 그게 현실이라는 걸 좀 좀 구직자분들 좀 수 있을 것 아셨으면 같고. 좋겠어요. 자, 네. 끝으로 네. 기찬 쌤이 정리해 주시면서 하고 나서 저기 그 별다방 드실 분 뽑아주세요. 예. 그 경력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나쁘게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 학생은 이번에 면접장 가서 어떻게 공격받았냐면 그 대기업의 하청업체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임원분이 나중에 압박 막 하다가 이렇게까지 들어왔어요. 자네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기업이 요거 더 먹는 거야. 그러니까 중견기업들에서 업무 잘 진행해야지 일한 지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지금 들어와 버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 뽑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직사유 논리가 타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도 영업과 금융 쪽에서 업무를 진행했다. 그런데 여기 힘들더라. 그래서 공기업은 편안하더라. 여기 왔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진행했던 금융과 영업 관련된 직무 지식을 활용해서 거길 절대 깔아버리지 말고 배웠던 부분들을 내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역효과가 나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 기간이 아주 극단적으로 짧다. 저는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그 개인의 어떤 그 인더스트리가 얼마나 바뀔 거냐, 직무가 어떻게 바뀔 거냐, 그 다음에 해당 직무가 얼마나 변화할 거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애매하실 때 뭐냐면 제 학생인데 현대자동차에 있어요. 근데 삼성 쪽에 면접장에 간 거예요. 현직자예요. 면접 그거 하나로 끝났어요. 너 오늘 여기 왜 왔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나 마나 의심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무언가 상사와의 트러블, 그다음에 뭐 근무 강도의 어려움, 입사하면 여기서도 그런 문제점이 펼쳐질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답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 상황들을 명확하게 고려해서 노출 수준은 어느까지 갈 거고 설득 논리는 어떻게 내가 체계화시킬 것이냐 이런 좀 이분은 그 준비를 기준 중에 하나가 또 기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얼마큼 일을 했는지. 그렇게 좀 한 해보셨으면 가지 좋겠네요. 명확한 거는 네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늘어나고 있으니 우리 신입 구직자들은 긴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를 네 주변에 있는 이제 횡적인 경쟁이 아니야 구도가 종적이에요 이제 그걸 좀 명심하시길 바래요. 그래요. 많은 자, 변화가 좀 일어날 것 같은. 네, 그런 기찬 생각이 들고요. 쌤께서 이제 별다방 아메리카노 행운의 주인공. 저는 그 제일 처음에 가장 인상적인 질문을 했던 푸른 나그네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구직이 처음이라 현장. 너무 힘내라고. 두려워가지고 그런 것 같으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뭐 취업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봐야 여러분들은 직장에 들어가는 조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 갖고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굉장히 겉으로는 알파고지만 마음은 또 마음은 따뜻한 또 인간이었어요. 따뜻하시네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푸른 나그네님 축하드리고요. 그래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과 조민혁, 홍기찬 강사님 모두 고맙습니다. 최고 고맙습니다. 자, 잡자고센터 이번 주 여기 순서 여기까지고요. 취업 준비생 여러분 지금도 뭐 궁금해 알고 계시다면 앓지 마시고 전화 0-1977-7984나 worktv.yna.co.kr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앞으로도 해결해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